지난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바이든 미 부통령이 다음 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격퇴를 위해 대대적인 지상전이 곧 시작된다고 존 앨런 미국 대통령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회의가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른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다음 달 예정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AFP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 동안 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취임 후 단 한 차례인 2011년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를 제외하고는 의회 합동연설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다음 달 3일 이란과 이슬람의 위협을 주제로 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선이 다음 달 17일로 불과 2주를 앞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존 루이스, 조지 케네스 버터필드, 얼 블루메나워 등 민주당 중진 하원 의원 3명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논의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한 베이너 하원의장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연설에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된 외국 지도자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문제와 이슬람권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양측 간의 지속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전선의 존 앨런 미국 대통령 특사는 8일 IS를 겨냥한 대대적인 지상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특사는 이날 요르단 관영 페트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라크군이 국제연합전선 참가국들의 도움을 받아 이 지상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상전에 투입될 이라크군 12개 여단을 훈련하고 무장하는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런 특사는 아울러 곧 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이미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연합전선에 대한 참여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IS가 장악한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CNN 방송은 전날 이라크군이 이르면 4월 모술 탈환을 위한 지상전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때 미군이 이라크군에 합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IS의 방어태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앨런 특사는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IS는 알카에다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며 IS는 조직이 더 잘 돼 있고 주의 및 통제체계, 광범위한 전투 공간에 대한 상황 인식도 더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S가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런 특사는 IS가 최근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살해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IS의 명백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것은 연합전선을 자극했고 단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주요 참여국인 미국과 이란은 8일 오는 3월 31일로 예정된 협상 마감 시한의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진행된 MBC 방송의 미터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합의안의 윤곽이 마련됐을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넨 안보회의에 함께 참여한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한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미국은 마감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도 안보회의에서 더 이상의 마감 시한 연장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파트너들과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케리 장관과 자리프 장관 모두 이날 회담에서 나눈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회의가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립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충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충돌이 더 악화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방안을 논의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도 푸틴 대통령의 민스크 사자회담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번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주선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이 지역에 더욱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선을 중심으로 약 50에서 70km에 이르는 구역을 비무장 지대로 묶어 무력 충돌을 막자는 것입니다. 유럽의 현지 전문가들은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자치권을 상당한 수준에서 허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군과 반군이 즉각 휴전하고 동부 지역의 지위 확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며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군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토는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5,000명 규모의 초신속 선봉부대를 창설하는 등 나토 신속 대응군 규모를 13,000명에서 3만 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6개국에 나토 병력을 배치하고 지역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 증강이라며 이는 나토 동맹국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새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관영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순환하는 이란 위성으로는 4번째에 해당이 되며 이 위성은 설계 및 제작을 이란 기술진이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핵 프로그램 문제로 세계 열강과 협상 중이며 이와 관련해 이란의 우주 프로그램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로켓을 설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